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션과 럭셔리에 대해서 글을 쓰는 박소연 작가입니다. 오늘은 나만을 위한 시니어 패션 스타일링 2편, 응용하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편에서 배우셨던 안경과 립스틱 바꾸기, 슈퍼이저 스타일링, 강약 조절법, 시니어 머스트 헤브 아이템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응용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스타일링을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인의 패션 스타일을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시니어 패션 스타일링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따라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딱히 반짝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스타일링의 폭이 좁아지고 성향이나 취향과는 별개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체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또 자신이 고수하던 스타일만 고집하는 성향이 짙어져서 누군가를 보고 따라한다는 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젊어 보이려고 유난스럽지 않게 또 내 나이 또래로 보이면서 세련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스타일 아이콘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들 잘 아시는 배우죠? 다이안 키튼입니다. 다이안 키튼은 애니올로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유니섹스 패션을 가장 대중적으로 알린 헐리우드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6년생인 그녀만큼 시니어 스타일링을 위한 교본 같은 분도 없습니다. 다이안 키튼. 그녀는 데뷔 시절부터 깔끔하고 세련되고 약간은 보이시한 패션 스타일로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낸 패션 스타일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꼭 그녀의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남자분들이더라도 패션에 응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컬러 매치를 참 잘하는 배우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이안 키튼은 중년 혹은 시니어 로맨스 영화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로 그녀의 패션 스타일을 꼽는데요. 그녀의 스타일은 누가 입어도 어떤 나이의 때의 사람들이 입어도 멋있고 세련되고 아름답고 우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녀의 멋진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응용하기 좋은 스타일링이 있는 영화 2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요. 다이안 키튼이 나왔던 영화 중에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2004년도 영화입니다. 다이안 키튼은 이 영화에서 저명한 희곡 작가이자 이혼 여인 에리카로 나옵니다. 그녀는 여기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미남 의사인 줄리안, 키아누 리브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거의 20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다이안 키튼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다이안 키튼의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입혀야 20살이나 어린 멋진 미남 남자 의사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시니어 여자를 스타일링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녀는 해냅니다. 외형적으로 매력적이면서 그 나이답게 멋진 여성, 지위가 있는 전문직 여성을 보여줄까 고민했던 스타일리스트가 정말 정수만을 녹여서 스타일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2004년도에 이런 거를 스타일링 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도 참 세련되고 아이템이 아름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녀와 그녀의 스타일리스트는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승부를 받습니다. 그녀의 패션 스타일을 한번 보실게요. 영화 곳곳에서 다이안 키튼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을 화이트 스타일링으로 극대화시켰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이안 키튼 나이 또래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혹은 10대나 20대 젊은 여성들이 입어도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다이안 키튼은 화이트를 베이스로 연한 미색감이 도는 트위드 자켓을 입어서 자신의 금발머리와 피부색을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해변에서 남자 주인공과 걸을 때에도 아이보리와 베이지 톤으로 위아래를 맞춰 입는 커플링으로 아주 캐주얼하지만 여성미가 물씬 풍겨나는 스타일링을 합니다. 특히 적당히 율동감이 있는 단발머리 헤어 스타일링이 그녀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줬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안으로 말리는, 그것도 착 말리는 세팅된 단발머리 스타일링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세팅된 단발머리보다는 다이안 키튼처럼 적당히 약간은 머리가 안으로도 말리고 뻗치는 율동감이 있는 헤어 스타일링이 좀 더 생기 있고 젊은 이미지를 연출해 줍니다. 그녀는 아이보리 상의 매칭하는 걸 보시면 깊은 브이넥도 있고 목 끝까지 올라오는 목폴라도 아이보리 톤으로 입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시선이 가는 방향이 입술이나 눈 쪽으로 몰리면서 목주름이나 다른 주름살에는 시선이 덜 가게 하고 또 충분히 아름다운 몸매를 강조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할 때 버려야 아까운 것들, 이 영화에서 다이안 키튼의 스타일링은 그 어디에도 화려한 주얼리를 하거나 보석이 번쩍거리는 스타일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아이보리, 화이트톤 혹은 밝은 미색, 올블랙과 깊은 넥라인이 주는 매력 때문입니다. 생동감이 있는 단발머리가 한 몫을 하기도 했고요. 액세서리를 덜하면 덜할수록 좀 더 생기 있고 젊은 스타일링이 된다는 걸 다이안 키튼의 이 영화 속 스타일링을 보면서 기억해 주세요. 1946년생인 다이안 키튼은 한국에서는 2019년에 개봉한 북클럽에서 한층 더 젊은 스타일링을 선보입니다. 무려 15년이 지났는데 더 젊은 스타일링을 선보인 거죠. 여기서 다이안 키튼이 보였던 스타일링 중에 따라하면 좋을 법한 스타일링은 바로 검정색 목폴라, 검정색 스카프를 하는 스타일링입니다. 그 이전까지 다이안 키튼은 밝은 색 톤 위주로 옷을 입었다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어두운 색을 섞어 쓰면서 젊어 보이는 스타일링을 합니다. 헤어판 영화 포스터 중에 하나를 보시면 까만색 스카프에 하얀색 셔츠를 받쳐 입고 거기에 청자켓을 걸친 다음에 까만 뿔테 안경을 쓰고 가운데 가르마를 한 생머리의 다이안 키튼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스타일링이 주는 장점은 정말 10대부터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입어도 전혀 촌스럽거나 어색하거나 어머 저 나이에 저걸 어떻게 입어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이안 키튼이 많이 활용했던 것 중 하나는 줄무늬 상의에 스카프를 해서 목 부분에 두르고 하얀색 면바지를 매칭한 패션입니다. 이 모습의 다이안 키튼은 세련되고 자유롭고 캐주얼하고 오픈마인드된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거의 장롱에 하나씩들 있으실 거예요. 즐겨 입지 않으셨더라도요. 그렇다면 이 아이템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본 아이템이면서도 언제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기 장면에서 다이안 키튼이 멋져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까만색 목폴라, 까만색 스카프, 검정 뿔테 안경을 매치해서 쓰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또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자신의 자연스러운 입술색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연출하고 빨간색 립스틱이나 짙은 핑크빛 립스틱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편에서 제가 안경과 립스틱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다이안 키튼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인 헤어 스타일링에 까만 머리에 까만 안경, 까만 목폴라가 주는 건 조금 죽어 보이는 스타일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검은색 톤의 스카프를 두른 아니면 하얀 셔츠를 걸친다든지 이런 약간의 변주만 주셔도 블랙이 주는 생기 없으면 환한 생기를 불러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다들 많이 입어보셨잖아요. 까만색 목폴라에 하얀 셔츠 매칭하는 거요. 그런 스타일링을 다시 한번 시니어 때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이안 키튼이 보여주는 것 중에 젊은 시절에 많이 입었을 법한 라이딩 자켓, 베이직 라이딩 자켓이나 청바지 매칭을 한 모습을 영화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이안 키튼도 나이가 들면서 몸매나 자세가 예전보다는 많이 구부정해지고 배가 나오신 걸 알아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몸에 피트되는 옷이 아니라 조금은 큰 오버사이즈의 헐렁한 패턴이 가미된 옷이나 베이지색 라이딩 자켓을 입는 것으로 몸매를 충분히 커버합니다. 이 아이템은 젊게 유행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맞게 스카프에 두름으로써 모든 룩을 캐주얼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목주름을 감추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다이안 키튼의 스타일링을 더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이안 키튼은 어떻게 하면 캐주얼을 나이가 들어서도 시니어가 되어서도 멋있게 입을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교본이기 때문이죠. 또 그녀는 요가나 헬스로 만들어진 탄탄한 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1946년생스럽게 살짝 구부정한 자세로도 패션을 멋있게 소화해냅니다. 자기 나이에 맞게 조금 굽은 어깨, 살짝 나온 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었음을 드러내더라도 그 몸매에 맞는 스타일링으로 완벽하게 멋진 모습을 연출해냈던 거죠. 젊고 새로운 옷이지만 그 나름 자기에 맞게 입어내는 다이안 키튼만의 스타일링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녀처럼 바뀐 몸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편안하게 새로움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1940년대 혹은 그 즈음에 태어난 분이 계시다면 옷을 입으실 때 꼭 한번 그녀의 스타일링 방식을 떠올려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요, 코스탈 스타일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다이안 키튼의 룩을 보시면 아마 제가 이 룩을 처음 소개하면서 이건 남자분들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이라고 했던 부분에 공감이 가실 거예요. 또 보통 사람이 입어도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다이안 키튼은 여배우니까요. 그런데 이 스타일링은 보통 사람이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스타일링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이안 키튼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의상이 특히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이 스타일을 칭하는 명칭이 바로 코스탈 스타일링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해변가 스타일링, 해변가 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일반인이 입은 다이안 키튼의 스타일링과 흡사한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티셔츠, 아이보리 가디건, 베이지색 바지, 또 거기에 맞는 페도라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캐주얼한 천 소재의 가방을 든 코스탈 스타일링입니다. 다이안 키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썼을 때와 선글라스를 썼을 때 느낌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밖에 나가서 햇빛이 많은 곳에 있으시다면 저는 저렇게 페도라 모자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오늘은 헤어스타일에 힘을 좀 줬어 라고 하신다면 선글라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차림 하나 더 보실 텐데요. 만약에 난 이 코스탈 스타일, 해변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도심에서 입고 싶다, 또 데일리룩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트렌치 코트 스타일처럼 안에 이너웨어는 하얀색으로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트렌치 코트와 바지는 베이지색으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브라운 톤으로 된 스카프와 벨트, 가방도 브라운 톤으로 함께 맞춰주시면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색을 입었을 때 보이는 안정감도 주고 단정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글라스와 신발 컬러까지 매치해 주시면 너무 멋지고 더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쩐지 좀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게 화이트 룩이긴 한데요. 코스탈 스타일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셔츠에 하얀 바지 스타일링이 특히 그런데요. 백바지라고 하죠. 자, 간단하게 난 편안하게 입고 싶다라고 하시면 화이트 셔츠에 하얀 바지를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랑 밀짚 모자 정도 써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좀 멋낸 것처럼 보이고 싶다, 그렇게 입고 싶다, 혹은 도시에서도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까만 선글라스에
벨트도 매칭이 되는 까만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발에도 검정색 포인트가 있는 걸 신어주시면 좋습니다. 상하이는 모두 하얀색으로 입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심심할 것 같은 룩에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과 함께 도시적인 단정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올 화이트 룩의 셔츠를 오버사이즈로 입어주시면 심플하지만 눈에 띄는 또 몸매를 커버하는 스타일링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몸에 딱 맞는 걸 입어도 너무 예쁜 화이트 셔츠지만 한 사이즈 크게 조금 넉넉하게 입어주시면 캐주얼하고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스타일링이 되는 이 코스탈 스타일링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코스탈 스타일링과 매칭했을 때 여자분, 남자분 가리지 않고 가장 멋스럽게 입는 것 중에 하나는 위아래 색을 매치해서 맞추는 건데요. 그것 중에서도 아주로에 마로네 라는 컬러 매칭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로는 이탈리아로 하늘색을 뜻하고요. 마로에는 땅을 뜻하는 브라운색을 말합니다. 이 컬러 매치는 이탈리아의 멋쟁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활용해온 방법입니다. 하늘색과 베이지색 매치하는 것. 아마 한 번쯤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로의 마로네의 방법은 나이가 들어서 패션을 바꾸거나 스타일링을 바꿀 때 필요한 사람을 꼽자면 꼭 등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우리 아버지, 남편 이런 분들이죠. 꼭 이런 또 대사가 붙어요. 우리 아빠 옷 좀 바꿔주세요. 혹은 내 남편 패션 스타일 좀 바꿔주세요. 아주로의 마로네는 이럴 때 참 쓰기 좋은 컬러 매치 방법입니다. 누가 시도해도 다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아주로의 마로네의 컬러 매치인 하늘색과 갈색이나 베이지색 매치이기 때문이죠. 아주로의 마로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멋쟁이가 많은, 그것도 남자 멋쟁이가 많은 이탈리아의 방식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프레피 룩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즐겨 입었던 말로고가 있는 하늘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에 받쳐 입던 패션 기억하세요? 프레피 룩이라고도 했죠. 그것도 아주로의 마로네를 착안한 컬러 매치입니다. 하늘색 상의에 베이지색 면바지. 자, 아주로의 마로네 컬러 매치를 실상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잘 떠올려 보시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밝은 색상의 물이 빠진 청바지를 입고 그 안에 화이트 셔츠를 받쳐 입는 것도 아주로의 마로네의 컬러 매치이죠. 자, 아주로의 마로네는 이렇게 이 단어는 몰랐을지언정 저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컬러 매치입니다. 이거 정말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상의를 하늘색으로 입던지 하의를 하늘색으로 입던지 위아래를 바꾸던지 해도 상관이 없이 늘 하늘색과 베이지나 브라운 톤만 매치해 주시면 멋지게 연출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확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룩이 있는데요.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저기 중년의 시니어 남성분이 계시죠? 우리 아빠 옷이에요. 제 남편이 저렇게 하고 다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남성 시니어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스타일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코디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배가 나온 부분에 하얀색 옷을 입으니까 배가 더 나와 보이는 스타일링이 돼요. 그러면 이 이너웨어를 좀 아주로의 마로네를 활용해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자, 어때요? 갑자기 확 세련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아주로의 마로네는 이 블루 컬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밝고 아름답고 뭔가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링을 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컬러 매치 방법입니다. 여기서 약간 변형을 주시면 밝은 색깔 청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으셔도 어울려요. 다만 이때는
안에 하얀색 이너웨어를 받쳐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청 셔츠를 아우터처럼 활용해 주시면 또 색다른 멋스러운 캐주얼 룩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실수록 캐주얼하게 그냥 편안하게 잠깐 어디 밥 먹으러 나갈 때 입는 옷을 코디해서 입기 어려워 하시잖아요. 어디 꼭 차려입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주구장창 입으시는 게 골프웨어 아니면 아웃도어 룩에 위에만 바꿔 입는 그런 스타일링을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는 엄마나 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패션 스타일을 존중해 드리지만 조금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로의 마누레를 활용해서 집에 있는 아이템들로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사셔야 한다면 이 아이템들은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저렴한 브랜드에서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색 셔츠, 베이지색 면바지, 혹은 반대로 청바지 위에 입을 베이지색 셔츠나 티셔츠, 가디건 아우터 정도는 캐주얼 룩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저렴한 브랜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로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쯤은 그냥 위아래로 사회인 캐주얼 교복 혹은 시니얼 교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빠가 세련돼졌다, 내 남편이 멋있어졌어 라는 말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가지 톤으로 맞춘다라고 하면 하늘색으로 위아래로 맞추는 코디가 될 텐데요. 이럴 때 예시는 다이앤 키튼의 상대역이었던 남자분이 입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그 자체로도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바로 이분이신데요. 다이앤 키튼의 상대역이었던 이 남자분이 입은 건 하늘색 셔츠에 연하게 무늬 빠진 청바지였죠. 자, 위아래가 똑같은 색은 아니에요. 면이랑 청원단은 색이 좀 다르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보시면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이라서 이분도 배가 살짝 나오셨고 되게 슬림한 체형은 아니지만 나이에 맞게 거기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아주로의 마누레를 활용하셔서 위아래 하늘색 코디로 멋있게 연출하셨습니다. 남자분이 이것처럼 하늘색 코디를 할 때 이렇게 활용해서 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분은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 역으로 나왔던 분이신데요. 화이트빛 티셔츠를 네이비 정장 안에 입어서 코스타일 룩을 연출하셨어요. 물론 이분은 이제 배우시기 때문에 좀 화려한 스카프를 하셨지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색 톤이나 비슷한 톤의 면이나 마소제의 스카프를 하신다든지 하면 네이비 바탕에 하늘색 스카프 이렇게 매치하시면 한국에 맞게 더 멋스럽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안에 입었던 하늘색 이너웨어에 맞추셔서 하늘색 면이나 마소제로 된 스카프를 하시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아우터를 걸치지 않으셔도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이런 아이템들을 구비해 놓고 손이 가는 곳에 꼭 두시면 이렇게 입은 걸 봤던 예시를 떠올리면서 급하게 어디 나가야 될 때 굳이 어떤 코디를 하지 생각하지 않고도 기억을 더듬어서 바로바로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비색으로 위아래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이나 캐주얼 정장을 이럴 때는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아마 비슷한 정장이 장롱 안에 여기저기 하나씩들은 있으실 거예요. 자, 각진 정석대로의 정장을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캐주얼한 이미지를 위해서 캐주얼 정장을 한벌 젊은 세대들이 입는 브랜드에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고 튼튼해서 오래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피어스 브로넌이라는 배우 아시죠? 007 제임스 본드로 유명했던 이분의 스타일링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코스타일 룩인데 위아래로 굉장히 연한 베이지 톤의 의상을 입어주셨어요. 이렇게 입으시는 것도 실제로 연출하시면 아주 세련되고 멋지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아버지도 많이 입어요. 우리 남편도 이렇게 많이 입어요. 라고 했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우리 아빠 옷이에요. 라고 했던 그분의 패션 스타일과 다른 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상의와 하의의 색상을 맞춰 입으셨기 때문에 비슷한 톤으로. 그래서 피어스 브로넌의 스타일링은 촌스럽지 않아졌던 거죠. 자, 앞에 보였던 우리 아빠 룩에서는 그 바지가 좀 어두운 푸른빛의 회색 톤이었어요. 근데 피어스 브로넌은 위아래를 베이지 톤으로 맞춰주신 거죠. 연한 베이지 톤으로요. 이렇게 색상 매치를 해보시면 옷을 색에 맞게 코디하는 게 조금은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위아래를 비슷한 색으로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고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은 더 내 나이 있는 그대로 이 나이를 멋지게 누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시다면 연한 컬러는 위아래로 맞춰서 입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건 시간을 아끼는 스타일링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대부분 옷에 때가 탈까봐 어두운 색 바지나 어두운 색 하의만 입으시거나 혹은 굉장히 어두운 색 치마만 입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밝은 색 상의를 입으실 때 아래쪽 하의를 너무 어두운 톤으로 입으시면 정말 전형적인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룩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의도 색을 밝게 해서 입어주시는 것, 아니면 상하의를 맞춰서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색을 맞추시면 꼭 투피스나 정장 세트가 아니더라도 세트로 맞춘 느낌이 나서 키도 커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위아래 컬러를 보색 대비로 맞추세요, 비슷한 톤으로 맞추세요가 아니라 이 색깔 옷이 내가 많으면 그 색깔에 맞춰서 하의나 상의를 구매하시거나 코디해서 입으시면 되는 거죠. 꼭 모든 바지가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남색이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바지 하나쯤은 장롱에 있으시면 멋쟁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어두운 색이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런 어두운 톤을 너무 오랫동안 입어오셔서 그 어두운 색의 옷을 입지 않으면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내가 나 스스로 너무 어색한 거죠. 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두운 톤을 입으실 때도 약간 위아래를 매치해서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 사진 속의 옷차림처럼 보이는 색깔 매치 진짜 많이 갖고 계시죠? 이거 셔츠도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입으시고 바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입으시는데요. 이걸 네이비톤이라고 본다면 아주로에 마노레를 입는다는 연상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주로에 마노레는 굉장히 연한 톤이었다면 짙은 톤으로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카멜색이라고 하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연한 소털색, 그런 색의 아우터 자켓이랑 벨트, 브라운 톤의 벨트 이렇게 매치해서 주시면 이 색을 조금 더 세련되게 또 어두운 색으로도 세련된 아주로에 마노레 룩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카우보이 느낌도 나고요. 옛날 무성영화 시절에 세련됐던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남자 배우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배우들의 느낌도 나면서 또 멋스럽게 일상복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입으실 때 위아래 청청 패션을 하셔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나실 수 있고요. 이런 컬러 매치는 여성분들이 하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드린다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머플러나 페도라 모자를 쓰시면 좀 더 멋진 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이 코스타일 스타일 그리고 아주로에 마노레 컬러 매치를 활용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머플러나 다른 아이템들까지 다 연결해서 코디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한 아이템을 잘 사서 돌려막기처럼 쓰실 수 있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코디의 버릇 하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세요. 나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이 모자를 써야지, 이 벨트를 써야지, 이 안경을 써야지, 이 머플러를 두르면 되겠네, 여기에 이 자켓을 입어야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옷을 사실 때에도 비슷한 계열의 색을 옷을 사시거나 아니면 위아래 색깔을 바꿔서
위아래 하늘색 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럼 이제 위에 베이지 톤 색을 좀 사서 입어볼까? 위아래를 바꿔서 입어서 흰 색깔을 입어볼까? 검정색에 매치할 때 올블랙에 이걸 포인트로 되는 흰색을 살까? 베이지를 살까? 이런 식으로 변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어렵고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인상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도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연출은 꼭 거울 앞에서 해주세요. 거울 앞에 선 내가 어색하지 않아야 밖을 돌아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울 앞에 내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가장 친한 친구분이나 가족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분들 늘 매의 눈이시죠? 다들 평가를 너무 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를 듣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다라고 하면 좀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늘 도전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하얀색 스니커즈인데요. 코스타의 스타일과 아주로의 마눈의 칼라 매치에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을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젊은 캐주얼 룩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바로 스니커즈. 그것도 아마 대학생 때 누구나 한번 신어보셨을 C사의 스니커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게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 C사의 스니커즈를 신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좀 안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실 거예요. 사실 이 왜 그럴까를 조금 더 짚어보면 기존에 있는 아이템들과 매치를 하려니까 이 스니커즈가 어색하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대학 때 신으셨던 C사의 스니커즈는 대부분 다 천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면으로 된 천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니어가 되셔서 가지고 있던 옷들은 사실 대학생 때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이 좋잖아요. 소재도 더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소재가 좀 떠 보이는 거죠. 왜 얘만 이렇게 저렴해 보일까? 젊은 느낌이 아니라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아이템과 매치하려고 보니까 이 스니커즈의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선들이 좀 거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강렬한 색깔로 옷을 매치해서 입으시기도 하지만 비슷비슷한 색들 혹은 연한 색들, 튀지 않는 색들로 코디를 해서 입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하얀색이나 파란색 선 혹은 까만색 선이 좀 튀는 느낌, 거슬리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입으시는 훨씬 더 소재가 좋고 고급스럽고 칼라 매치에도 받는 그런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구매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의 친구들은 면바지에 청바지에 편하게 매치해서 그런 면 스니커즈도 잘 신을 수 있지만 시니어분들의 스타일링에 매칭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스니커즈가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하시면 이 스니커즈의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대신에 소재를 화이트 가죽 스니커즈로 바꿔서 사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가죽 스니커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신으셨던 이 스니커즈들은 대부분 밑창이 아주 얇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신으시면 너무 추억의 아이템이라 좋아서 하루 신고 나갔다가 발이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은 거들떠도 보기 싫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죽 스니커즈 중에서도 밑창이 조금 두껍고 다음에 신었을 때도 발을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내 발에 맞춰주는 하얀색 가죽 스니커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얀색 가죽 스니커즈로 나온 것들 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가죽으로만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약간 뒷부분에만 혹은 앞코 정도에만 포인트가 될 정도로 검정색, 골드나 실버 정도로 악센트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깔끔한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올 화이트로만 된 스니커즈를 사시면 좋고요. 그래도 앞코가 이렇게 어디 부딪히고 하면 때 같아 보이니까 앞코만 검정색 혹은 골드나 실버로 된 걸로 좀 경쾌하고 신고 벗기 편한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컬러 포인트가 있는 걸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걸 골라서 가죽으로 된 스니커즈를 신으시면 분위기는 분위기 그대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젊은 느낌 혹은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려주는 그 추억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서 그냥 그 천으로 된 스니커즈를 계속 신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저는 매장에 가셔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브랜드들도 굽이 좀 높은 게 나와 있어요. 밑창이 높은 게요. 그 다음에 소재가 사실 천 소재가 많긴 하지만 조금 패딩이 되거나 혹은 가죽으로 되어 있거나 인조 가죽으로 된 소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에 맞게 한번 좀 신어보시면 좋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초이스는 사실 약간 폭신폭신한 얇은 밑창을 하나 가지고 가서 신어보시면서 구매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밑창이 좀 두꺼운 걸 산다고 하더라도 그 스니커즈 브랜드들은 특유의 그 딱딱한 밑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니어분들이 신으시기에는 발에 굉장한 피로감을 줍니다. 또 천 소재라는 것 자체가 발을 보호해 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창을 들고 매장에 가져가셔서 한 사이즈 정도 큰 스니커즈에 끼워 넣고 직접 신어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자주 신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정말 발이 피곤하지 않는 내 발에 잘 맞는 정확한 사이즈의 멋스러운 천으로 된 대학생 때 신던 그 스니커즈를 신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직접 꼭 신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건데요. 스니커즈들도 다 똑같은 디자인 같긴 하지만 원단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밑창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그 발폭과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게 나오고 크게 나오는 변형이 좀 있습니다. 또 깔창을 직접 깔아 넣고 신어 보셔야 한 사이즈 큰 게 맞는지 반 사이즈 큰 게 맞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고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신는 스니커즈 이렇게 꼭 한번 나이에 맞게 시니어에 맞게 발 건강도 생각해 가면서 골라봐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니어가 되어서 대학생 때 신던 그 스니커즈를 다시 신으려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죽으로 된 하얀색 스니커즈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화려한 디테일이 적은 하얀색 스니커즈가 대학생 느낌을 내기 좋습니다. 셋째, 밑창이 좀 두꺼운 게 발이 편합니다. 넷째, 밑창이 얇다면 혹은 천으로 된 스니커즈를 신고 싶으시다면 깔창을 깔아서 신을 수 있도록 반 사이즈나 한 사이즈 큰 걸 꼭 신어보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발이 불편하면 아무리 추억이 가득한 스니커즈라도 한 번 신고 다시는 안 신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모두 고려해서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발도 편하고 멋도 내고 나의 젊은 시절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얀색 가죽 스니커즈로 스타일의 변화, 또 코스타일 스타일, 아주로에 마로네 스타일의 악센트를 주는 스타일링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만을 위한 시니어 패션 스타일링 2편 응용하기는요, 1편의 받아들이기를 응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링을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원하는 만큼 멋진 모습으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패션 스타일링 꼭 잊지 말고 활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박소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